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종목들의 계급 전쟁 흑백 주식을 시작합니다. 진행의 양명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괜찮으십니까? 오늘 참 고통스러운 시장입니다. 양시장 매도 사이드카에 이어 서킷 브레이커까지 발동됐습니다. 시작이 이렇게까지 하락할 정도인지 의문이 들 정도인데요. 예상보다도 가파른 낙폭에 투자 심리가 빠르게 얼어붙고 있습니다. 7월 장이 시작되자마자 코스피는 8,000선을 내어줬고요. 또 7,000선만으로도 무너졌고 오늘 장중 6,000선까지 깨졌습니다. 밤사이 미증시를 덮친 건 반도체주였죠. 중국발 악재까지 겹치며 국내 증시도 개장과 동시에 급격하게 하락했고요. 장 마지막까지 하락폭을 더욱더 키워나갔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악재는 중국에서 나왔습니다. 중국이 자체 개발한 DUV, 노광 장비를 생산하기 시작했다는 보도가 나왔죠. 반도체 장비주들이 일제히 하락했고요. 또 여기에 중국 최대 D램 업체죠. CXMT까지 상장하면서 첫날엔 폭등세를 보였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경쟁 심화 우려도 커진 가운데 또 반등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우려감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내일 하이닉스의 실적 발표, 또 그 다음날 삼성전자의 확정 실적, 또 삼성전기의 실적 이벤트를 앞둔 가운데 오늘의 급락장에서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할지 잠시 후 전문가와 함께 진단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시는 전문가는 오스틴 전문가님입니다. 잠시 후에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그 전에 먼저 오늘 캐스터와 함께 시황 레시피 알아보고 오시죠. 안녕하세요. 흑백 주식 캐스터 이지우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 정말 말 그대로 먹구름이 짙은 하루였습니다. 이제 간밤 미국 반도체주 급락 여파와 중국 창신 메모리 테크놀로지 CXMT가 상하이에 상장하자마자 465%대 급등하면서 국내 반도체 수요 공급 우려에 반도체 관련주의 투자 심리가 크게 위축되며 코스피와 코스닥 두 시장 모두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됐었는데요. 결국 양시장 모두 큰 폭으로 미끄러지면서 하락 마감했습니다. 그럼 자세한 지수 확인해 보시죠. 먼저 코스피 지수입니다. 오늘 5% 넘게 떨어짐에 출발했고요. 개장 직후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었습니다. 이후 반도체 대형주 위주의 매물이 쏟아져 나오면서 결국 올해 들어 8번째로 서킷 브레이커까지 발동됐었고요. 외국인의 강한 매도세에 결국 10% 넘는 하락률 보이며 6,000선 겨우 지켜냈습니다. 6,023선에 거래 마쳤습니다. 코스닥 역시 오늘 2% 넘게 떨어지며 출발했습니다. 정오에 들어서 이제 반도체 소부장주가 약세를 보이며 서킷 브레이커가 역시나 발동됐고요. 결국 7.72% 떨어진 705선에 거래 마쳤습니다. 그럼 이어서 수급도 체크해 보시죠. 먼저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오늘 많은 물량을 덜어냈습니다. 4조 9천억 원 넘는 물량을 덜어냈고요. 오늘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반도체 투톱을 가장 많이 팔아낸 모습이었습니다. 개인과 기관이 4조 3천억 원 그리고 6,300억 원 가까이 매수 우위 보였지만 지수를 방어시키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외국인이 오늘 SK하이닉스를 가장 많이 팔아낸 것과는 반대로 기관은 오늘 SK하이닉스를 가장 많이 사들인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수급입니다. 개인과 외국인이 각각 515억 원, 859억 원 동반 매수 우위 가져갔습니다. 기관이 홀로 오늘 팔아냈는데요. 1,345억 원 팔아냈고요. 기관은 오늘 반도체 소부장주 VM과 TSE를 가장 많이 팔아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의 특징주 한번 살펴보시죠. 먼저 SK하이닉스입니다. 이제 간밤 미국장에서 하이닉스 ADR이 7% 넘게 떨어지는 모습과 더불어서 중국 메모리발 영향으로 결국 14% 넘는 급락률 보이며 155만 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이 밖에도 반도체 투톱 삼성전자가 13% 넘는 급락률 보이면서 오늘 반도체 대형주 약한 모습 보였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특징주는 원익 IPS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반도체 대형주가 오늘 약한 모습 보이면서 반도체 소부장주 역시 오늘 약한 모습 보였는데요. 15% 넘게 급락하면서 89,500원의 종가 형성했습니다. 이 밖에도 주성 엔지니어링, PSK 각각 14% 넘는 하락률 보였습니다. 마지막 특징주는 펩트론입니다. 이제 펩트론이 충북 오송 2 공장 확대를 계기로 일라이 릴리와의 계약 기대가 되살아나면서 오후장 들어서 급등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10.94% 상승하면서 14만 3천 원으로 종가 형성했고요. 이틀 연속 상승세 보였습니다.
이제 내일 SK하이닉스 실적 발표가 예상되어 있죠. 이제 사상 최대의 실적을 거둘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과연 역대급 성적표로 반등 모멘텀을 잡을 수 있을지 시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캐스터 이주였습니다. 오늘의 백주식이 내일은 흑주식, 오늘의 흑주식이 내일은 백주식, 일주일 뒤에는 다이아몬드 골드 주식까지 될 수 있는데요. 복잡하고 이슈가 많은 시장 속에서 오늘 우리와 함께 시장의 흑과 백을 가려줄 전문가 모셨습니다. 오스틴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스틴 전문가입니다. 네, 전문가님 그 어느 때보다 솔루션이 시급한 오늘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6,000선이 장중 깨졌고요. 코스닥은 또 7,700포인트가 깨졌는데 오늘 시장 일단 개장 전에는 상방 요인, 하방 요인 좀 혼재된 상황이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오늘의 이 낙폭이 좀 과도하다고 보시는지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저 역시 같은 생각입니다. 일단 오늘 시장의 코스피 기준으로 10% 넘는 하락을 보여줬는데 오늘의 좀 급락은 뭐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어쨌든 과매도가 좀 나왔다라고 일단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물론 악재 소식이나 조금 노이즈성 소식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그거는 역시 중국 쪽에서 나왔던 소식이었는데 일단 어제 월요일 전일 기준으로 이 CXMT, 그쵸, 창신메모리라고 하죠. 네. 창신메모리의 상장과 더불어서 또 어제 새벽, 오늘 새벽이죠. 오늘 새벽 미국 증시에서 또 약간 악재성 이슈가 나왔던 이슈가 이 중국이 이제 DUV라고 하는 노광 장비를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이제 생산을 했다라는 소식이 악재로 부각되면서 이제 국내 증시에도 이제 시차 없이 바로 적용이 됐어요. 네, 그러면서 오늘 그게 조금 하락의 이유였다, 핑계였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번에 사실 미국 시장이 먼저 충격을 받았잖아요. 네. 우리가 오늘 이제 새벽부터 좀 거슬러 올라와서 말씀을 드리면 중국이 생각보다 이 DUV 장비 개발이 생각보다 빨랐다. 예, 예상보다 미국의 이제 시장 참여자들의 예상보다 조금 빨랐다라는 게 조금 부각이 됐고, 그리고 이제 DUV 장비가 이제 올해 6대를 이제 CXMT에 납품을 하겠다. 그리고 27년도에는 대략적으로 한 25대, 25대 정도를 납품을 하겠다라고 얘기는 나왔는데 얘기만 나온 거지 사실 확실하게 어떤 구체적인 뭐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핑계였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미국 증시에도 그게 조금 미국 증시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 증시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전 세계 글로벌 주요 증시들이 전반적으로 조금 노이즈에 취약한 상황인 건 맞습니다. 그렇죠? 이제 증명해야 되는 이 숫자로 증명해야 되는 실적 그리고 중동 전쟁의 리스크 거기에 이어서 이제 하이퍼스케일러라고 하죠. 빅테크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조금 이따도 말씀드리겠지만은 이 AI를 통해서 진짜 실제로 돈을 얼만큼 벌고 있고 또 앞으로 얼만큼 이 AI 투자를 통해서 돈을 벌 수 있는가를 증명해야 되는 시기가 지금이고 거기에 금리, 그렇죠? 미국도 그렇고 국내도 그렇고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주요 이제
중앙은행에서 전반적으로 조금 금리 인상의 기조로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투자 심리에 좀 악영향을 끼쳤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의 하락은 어쨌든 다행인 점은 그래도 장중에 6,000포인트를 하회하긴 했지만 뭐 다행이라고 할까요? 사실 6,000포인트를 그래도 사수하면서 마감을 했다는 점은 긍정적이고, 그리고 오늘 수급 보시면은 장 막판 들어서 이제 대략 막판은 아니죠. 한 오후 1시 반, 2시 사이부터 코스닥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이 순매수가 좀 유입이 됐다는 점. 그리고 선물 지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선물 지수도 마찬가지로 한 2시 반부터 장 막판에 들어서면서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이 본격적으로 순매수를 진행하면서 강하게 지금 순매수로 마감을 했다는 점은 그래도 조금 긍정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수급과 또 이런 영향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런데 사실 중국 기업들에 대한 이런 추격에 대한 우려는 계속해서 있었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맞습니다. 지금은 아직 걱정할 단계는 아니다, 이런 결론이었는데 이번 이런 영향이 좀 달리 볼 부분이 있었던 걸까요? 근데 저도 똑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가 과거에 화웨이의 이제 반도체 관련 뭐 4나노, 5나노 칩을 이제 자체 생산하고 개발했다라는 소식이 과거에 있었어요. 근데 과거에는 확실히 시장이 지금처럼 투자 심리가 많이 악화된 상황이 아니어서 그때는 잠깐의 노이즈, 잠깐 살짝 충격을 받고 바로 다시 반등 추세로 올라왔었는데, 지금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계속해서 지금 이 시장이 전반적으로 좀 많이 투자 심리가 악화된 상황이기 때문에 좀 그런 게 부각이 받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어쨌든 이 CXMT라든지 이 DUV, 이 장비에 관련된 이 노이즈가 여러 가지 많이 얘기들이 오늘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네. 뭐 증권가 리포트를 통해서도 나왔었고, 그리고 해외 이제 뉴스나 이런 기사들 또 취합해 보면 굉장히 많은 얘기가 나왔었는데, 어쨌든 우리 입장이 국내 이제 주식시장 그리고 반도체 산업의 입장에서 봤을 때 결국 우리가 근본적으로 좀 생각해봐야 될 부분은 어떤 게 있냐 좀 말씀드려보자면, 어쨌든 이 중국에서 이제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이제 조금씩 치고 올라오고 있는 이 지금의 상황 속에서 앞으로 우리가 언제까지 어느 기간까지 이 기술력의 이 차이를 계속 벌려나갈 수 있느냐, 그리고 이 중국이 얼만큼 빠르게 이 우리 반도체 산업에 영향을 주면서 이 반도체 캐파를 뺏어가느냐가 중요한 시점이긴 합니다. 그런 것들이 오늘 또 시장에 많이 투영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일단 지금 현 시점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걱정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네, 결론적으로 먼저 그럼 말씀드려보자면. 마냥 우리 국내 기업, 반도체 기업에겐 악재는 아니라는 말씀이신가요? 노이즈가 될 수 있지만 강력한 악재는 아니다. 하지만은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매도가 매도를 부르는 이 시장 투자 심리가 굉장히 약화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고점이 지금 9,300포인트인데 코스피 기준으로 여기서 지금 6,500포인트 120일 이동평균선이 제가 지난주에서도 말씀드렸는데 6,700포인트가 120포인트인데 120 이동평균선인데 여기를 잘 사수를 해줘야 된다. 근데 어제까지 잘 사수를 해줬지만 오늘 좀 강하게 개파락으로 시작을 하면서 쭉 떨어졌고, 여기서 이제 외국인의 투매라든지 그리고 기관 쪽에서도 투매가 같이 나왔다. 그러니까 프로그램성 매도도 좀 같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고,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 날 어떤 이슈가 있죠? 단일 종목 레버리지에 대한 이제 증거금 상향, 그것도 이제 복합적으로 좀 작용을 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어쨌든 120일 이동평균선이 이탈한 건 좀 부담이긴 하지만 제가 지금 PPT 자료 하나 갖고 와봤는데, 올해 보시면은 급락 후 다음날 지수를 조금 정리해서 갖고 와봤습니다. 오늘은 10% 빠졌고요. 그리고 이제 그 밑으로 보시면은 최근 6월 23일 날 거의 10% 가까이 빠졌었죠. 네. 근데 그 다음 날은 이제 3.2% 반등을 해줬고, 그 밑으로 봤을 때 6월 8일 8% 하락을 했었던 코스피 지수였는데 다음 날 하락분을 전부 다 회복을 해줬었습니다. 과거에는. 그리고 가장 마지막인 3월 4일 보시면은 이때가 어느 때였냐면 3월 4일 중동 전쟁이 발발한 그날입니다. 네. 그날도 중동 전쟁 진짜 큰 리스크가 발생을 했었지만은 다음 날 또 9.6% 반등을 했다. 제가 이거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급락이 심하게 나온 다음 날은
반등이 나올 확률이 그래도 좀 높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이 날짜 외에도 이제 급락한 다음 날은 확률적으로 봤을 때 반등을 했었던 데이터가 좀 많았다라는 부분을 조금 말씀드리고 싶고, 자, 다음 데이터 한번 보시죠. 이것도 이제 증권가 리포트에서 조금 발췌를 해왔는데 향후 국면별 이제 코스피 흐름 전망인데 지금 한번 쭉 빠졌죠. 122 이동평균선 아래로. 네. 여기서 이제 강세장으로 다시 이 선을 보시면 이렇게 우상향을 하려면 강한 V자 반등은 아니더라도 꾸준하게 우상향 추세로 나와 주려면 반도체 관련된 이제 삼성전자의 확정 실적과 SK하이닉스의 실적, 거기에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이 정말 뭐랄까 시장에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감동이 나올 수 있는 그 정도의 실적 시장이 또는 이제 눈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 높아졌죠, 네. 사실. 우리가 2,000포인트에서 9,000포인트까지를 봤잖아요, 지금. 유례없는 상승을 본 이 상황 속에서. 그리고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뿐만이 아니라 미국의 반도체 기업들, 일본 기업도 마찬가지고 대만의 TSMC 등등 이런 반도체 관련, AI 관련된 이 산업 그리고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눈높이가 굉장히 높아져 있는 상태에서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지금은 숫자로 증명을 해야 되는 시기가 지금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 복합적인 이유 그리고 단일 종목 ETF에 대한 또 약간 수급적인 꼬임 네. 거기에 이어서 또 이제 중동 전쟁에 대한 리스크도 과거에 있었다가 지금까지 계속 축적이 되었던 거죠, 사실. 복합적으로 많이. 네. 이러한 것들이 오늘 좀 한꺼번에 터지지 않았나. 그러면서 시장이 계속해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던 단기적인 조정 국면을 보이고 있던 이 시장에서 오늘 좀 그게 좀 강하게 터졌다. 좀 그렇게 판단을 할 수 있겠고, 그러면은 여기서 강하게 반등을 해줄 수 있느냐가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제 생각에는 기술적 반등은 나오긴 나올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과거의 데이터를 봤을 때 반등은 나왔었는데 반등만 나오면 안 되죠. 회복을 해야 됩니다. 네. 이게 회복 국면으로 들어오는 게 중요한 건데 사실 지금의 현재 이 지수 그리고 시기로 봤을 때 어쨌든 이번 주 예정이 되어 있는 일정들 그것들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 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또 코스피 회복 속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신 만큼 네. 이제 또 신중론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내년 상반기까지는 좀 지켜봐야 한다. 그때까지는 좀 지지부진하겠다라는 이런 시각도 나오고 있는데 네. 과연 어디까지 우리는 인내를 해야 할지, 인내를 가져가야 할지도 궁금해요. 네. 일단 가장 좀 관통적으로 우리가 시장에서 근본적으로 봐야 될 부분은 미국의 금리 결정. 이번 주에 또 금리 결정도 있습니다. 네. 일본의 금리 결정, 영국의 금리 결정도 있지만요. 이 미국의 금리 결정에서 물론 동결의 확률이 90%, 95% 가까이 됩니다만 정말 만약입니다. 여기서 정말 만약에 이 5%, 10%의 확률로 금리를 인상한다 네. 하면은 정말 우리가 좀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전부 일단 팔고 이 태풍을 피해야 됩니다. 근데 그런 확률은 진짜 적다. 네. 이런 만약의 시나리오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동결이 확실시하지만 동결 이후에 이제 앞으로 올해 연내까지 금리 인하가 한 두세 번 정도 또 남아 있는데 여기서 이제 1회 인하할지 또는 1회 인상할지 2회 인상할지 또는 계속해서 동결의 기조를 유지를 할지 또는 앞으로 뭐 물가 지표나 지금 뭐 지표들 전반적인 경제 지표를 봤을 때 좀 긍정적이야. 금리 인하 방향으로 가도 될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해주면 코스닥을 중심으로 빠르게 반등을 해줄 거예요. 네, 그게 코스닥을 근본적이죠. 먼저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제약바이오, 2차 전지, 로봇 이런 것들이 2차 전지에 가장 많이 포진되어 있고 또 시가총액 비율도 좀 높은 편이잖아요. 그 종목들이 대부분 그 섹터들이 대부분 이 금리 미국의 금리에 굉장히 큰 영향을 받는 이 섹터들이기 때문에 코스닥 물론 코스피도 오르겠지만은 코스닥도 긍정적인 소식이 나온다면 강하게 반등을 나올 수 있다. 저는 일단 그렇게 시나리오를 생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좋습니다. 회복을 하려면 코스닥이 먼저 움직일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는데요. 네. 현재 코스피 8,000선도 무너지고 7,000선도 깨지고 또 6,000선 확원까지 어려운 이 상황에서 네. 우리는 이제 시장의 눈높이는 이미 상당히 높아졌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어떠한 자극적인 이벤트가 나와야지만 움직일 수 있을까요?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실까요? 그렇다면. 그러면 제가 이어서 우리 잘 물어보셨으니까
이어서 오늘 이번 주 주요 일정 같이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네. 자, 일단은 오늘 화요일이죠. 오늘 화요일은 뭐 별거 없었습니다. 오늘 그리고 미국 시장에도 별거 없는데 내일이 중요해요.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이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내일 이제 내일 지나고 새벽이죠. 목요일 새벽부터 이제 FOMC 기준금리 결정과 기자회견이 예견이 되어 있고요. 거기에 이어서 메타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실적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FOMC 결과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하게 방금 말씀드리니까 패스하고 이제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을 봐야 되는데 실적은 대부분 잘 나올 거예요. 2분기 실적은. 근데 우리가 여기서 지켜봐야 될 부분들은 이제 뭐 기사나 다른 이제 방송을 보시면서도 또 많이 들으셨겠지만은 결국에 캐펙스, 그렇죠? 앞으로 이 AI 투자를 얼만큼 늘릴 것인가에 대한 이 시장의 기대치에 부합할 수 있는지를 좀 우리가 체크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또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는 이 캐펙스 상향의 여부와 또 하나 더 체크해야 될 부분은 이 기업들이 이 AI로 돈을 버는가예요. 그러니까 클라우드 매출이 진짜 강하게 성장을 하고 있는가. 그거를 좀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이번에 메타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의 실적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사실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크게 걱정은 안 해요. 근데 우리가 지금 봐야 되는 중요한 이 빅테크 기업들이 뭐가 있냐. 메타랑 아마존을 좀 중점적으로 보셔야 돼요. 이 두 기업이 뭐 알파벳이라든지 또는 뭐 마이크로소프트보다는 확실하게 약간은 뭐 잉여 현금 흐름이라든지 뭐 캐펙스 투자에 대한 좀 불확실성이 아직 좀 남아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메타와 아마존이 확실하게 이 캐펙스 상향 투자나 어쨌든 AI를 통해서 돈을 우리가 잘 벌고 있고 앞으로 내년, 내후년도 이 정도는 벌 수 있을 것 같아요라는 숫자가 정확하게 나오고 그 숫자가 우리 시장 참여자들의 이 타당하게 납득이 되는 숫자가 나와줘야 미국 증시도 마찬가지로 우리 국내 증시도 그 훈풍을 같이 받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자 다음으로 봐야 될 거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목요일 이거는 저녁 9시 반에 발표됩니다. 미국의 6월 PC 물가지수예요. 물가지수인데 이게 뭔지는 아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한번 설명해 드리자면 이제 미국 금리 결정에 굉장히 중요한 물가지수 지표입니다. 한마디로 CPI나 PPI 같이 생산자 물가지수, 소비자 물가지수 같이 개인 소비자 지출 지수 물가지수 지표 발표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향후 금리 결정의 가장 핵심적인 지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거기에 이어서 또 삼성전자의 확정 실적도 여기 삼성전자의 확정 실적과 또 수요일 날 제가 말씀을 못 드렸는데 SK하이닉스의 또 실적도 있죠. SK하이닉스의 실적 포인트를 좀 말씀드려보자면 간략하게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 대략 60조에서 한 65조 정도 컨센서스가 잡혀 있는데 그 정도는 부합을 할 거예요. 근데 이 영업이익이 잘 나왔다고 지금 시장이 회복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고 결국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이 SK하이닉스 그리고 SK그룹 차원에서 주주 환원 정책을 얼마나큼 좀 강하게 해주느냐. 그리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장기 공급 계약이라고 해서 LTA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네. 그렇죠? 이 LTA에 대해서 구체적인 어떤 기업들과의 지금 장기 공급 계약을 맺었고 어느 정도 가격에 이제 계약을 맺고 이제 납품을 본격적으로 할 거다. 이러한 구체적인 확실한 숫자로 증명되는 정보들이 IR, 이 기업 설명회를 통해서 또 나와줘야 이 주가의 타당성이라고 하죠. 네. 또 올라갈 수 있는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의 여지를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삼성전자를 좀 보자면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뭐 잠정 실적은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실적은 어쨌든 나왔고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들은 역시 주주환원의 정책 거기에 이어서 이 삼성전자는 이제 또 파운드리 사업부가 있죠. 네. 이 파운드리 사업부가 진짜 2분기에 흑자 전환을 할지 또는 3분기 혹은 4분기 언제 흑자 전환을 할지 어떤 분기에 흑자 전환을 할지에 대한 그 가이던스가 상당히 중요하게 또 작용을 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확인할 게 많죠. 네. 굉장히 많습니다. 또
금요일로 넘어와서는요. 금요일에는 또 일본의 금리 결정이 있는데 이것도 좀 중요하다. 중요도가 높죠. 일본의 금리 결정도 미국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좀 직접적인 미국처럼 미국만큼의 영향력은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영향을 또 줄 수 있는 금리 결정이기 때문에 이것도 좀 지켜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중요한 것은 또 토요일 날 제가 또 부산에서 강연회가 있죠. 강연회가 있습니다. 이번 주 굉장히 이 많은 일정들을 소화하고 나서 시작되는 이제 토요일에 강연의 일정이기 때문에 오시면은 또 많은 내용들 또 말씀 많이 드릴 거예요. 지금 이제 자료가 나와 있는데 무료입니다. 무료이고 또 이번 시간은 이번 강연회를 통해서 굉장히 이제 방송에서도 못다한 얘기들이나 또 구체적으로 우리가 시장의 방향성을 어떻게 봐야 될지에 대한 향후 이제 시나리오 이런 것들도 잘 준비해서 우리 강연에 참석하시는 참석자분들에게 많은 정보, 인사이트 제공해 드릴 예정이니까 또 토요일까지 이어지는 이렇게 중요한 일정들 참고해 주셔서 또 흑백 키친 내에서 이 모든 일정들을 제가 실시간으로 또 대응을 하고 이게 어떻게 작용이 될 건지 자세하게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특히 이 일정들을 봤을 때 관련된 정보 빠르게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또 흑백 키친 내에서 정보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까 도움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막대한 AI의 투자가 실제 수익성으로 이어질지 우려감이 커진 상황에서 또 빅테크들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죠. 특히 메타와 아마존의 실적이 이 의문에 답하며 국내 반도체주가 크게 반등할 수 있을지 관건인 것 같은데요. 특히 이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 이후 이번 주 토요일에 전문가님의 강연회가 개최됩니다. 이번 주 토요일 2시에 시작인가요, 전문가님? 네, 2시 시작입니다. 네, 2시에서 부산에서 열리고 있으니까요. 직접 만나 뵙고 대응 전략 함께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흑백 키친 내에 입장하시면 또 실시간으로 대응 전략 세워드리고 있으니까요. 놓치지 말고 받아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또 오늘 시장 참 종목에 대한 이야기가 무슨 소용이 있겠거니 싶고요. 또 시청자분들이 어떤 이야기가 들어올지 싶기는 하지만 네. 그래도 오늘 장에서도 회복 국면으로 갈 수 있겠다는 말씀을 들어보니 네, 어떤 종목을 좀 선별해보면 좋을지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한번 오늘 시장 모멘텀 받은 섹터들을 통해서 한번 요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제가 제철 요리를 한번 담아봤는데요. 네. 반도체와 미용, 의료, 또 로봇이 되겠습니다. 어떤 네. 재료들로 한번 모멘텀을 지켜보면 좋을까요? 사실 로봇도 좀 다뤄드리고 싶긴 한데 지금 로봇보다는 반도체에 대한 이슈가 꽤 많기 때문에 또 반도체를 제1순위로 또 다 다뤄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하반 경직성이 또 굉장히 뛰어난 업종 중에 하나가 미용 의료 또는 화장품 이쪽이죠. 네. 그렇죠. 오늘 웬- 시장을 보니까 확 알겠더라고요. 그렇죠. 특히 7월 달 이 시장을 봤을 때 이 전체적으로 이 업종 내에 어떠한 이 주가가 대부분 많이 빠지긴 했지만 그래도 좀 하방을 지켜주고 실적 기대감이 확실하게 잘 붙어 있는 업종을 꼽아보자면 미용 의료 쪽을 저는 꼽고 싶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반도체랑 미용 의료 이쪽을 좀 오늘 다뤄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반도체와 미용 의료를 가지고 킥소스를 한번 버무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도체 보시면 사실 투톱 가장 많이 개인 투자자분들이 손실이 크실 것 같은데 네. 바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역시 어떤 쪽일까요? 반도체는 지금 뭐 소부장도 좋지만 오늘 또 우리나라 증시에서 또 반도체 투톱 빼고는 얘기할 수가 없겠죠. 네. 네, 그래서 반도체 투톱을 위주로 좀 말씀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 또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반도체 투톱 또 단일 종목 레버리지까지 이렇게 그렇죠. 손해가 막심한 상황에서 어떤 쪽을 우리는 바라보면 좋을지 메인 요리가 굉장히 궁금해지는데요. 네, 대응 전략이 궁금합니다. 그렇죠. 지금은 사실 물론 긍정적으로 제가 지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최대한 긍정적인 요소들을 많이 찾으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고 시장이 좋을 때는 안 좋은 좀 악재로 우리가 조심해야 될 이슈들과 그 모멘텀들을 좀 찾아서 그걸 대비해야 된다 말씀드렸는데 그래도 일단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의 비중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오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위주로 또 다뤄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오늘 메인 요리는 또 시장이 너무 좀 많이 빠졌기 때문에 네.
흑백키친 내에서 제가 또 방송 마치고 내일 또 개인 라이브 방송이 또 예정이 되어 있어서 거기서 좀 자세히 좀 다뤄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시간 이거는 한 2~3시간은 걸릴 것 같아요. 네. 네, 이번에 이 급락을 통한 이 시장의 앞으로 향후 대응 시나리오 같은 것도 제가 또 내일 자세하게 또 풀어드릴 예정이니까 관련돼서 이 반도체 투톱 관련된 대응 전략 또 흑백키친 내에서 제공해 드릴 테니까 일단 들어오셔서 정보 받아보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장이 꽤나 많이 크게 맞았기 때문에 그만큼 네. 신중하게 흑백키친 내에서 대응 전략 세워드린다고 하셨습니다. 입장하셔서 받아가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섹터로 한번 미용 쪽을 볼 예정인데요. 네. 미용 쪽 하면 또 여름인 만큼 선크림 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오늘은 어떤 모멘텀을 가져오셨을까요? 미용 의료기기 쪽, 미용 의료 쪽도 굉장히 많은데 사실 오늘 시장에서 좀 특징적인 종목이 있었어요. 네. 결국에 장 막판까지 들어섰을 때는 약간 약보합으로 마감을 하긴 했지만 장중에 계속 플러스를 유지했던 종목이 딱 한 종목 있었거든요. 네. 오늘 그 종목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 종목도 사실 흑백키친 내에서 오늘은 사실 시장이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좀 전반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좀 좋을 것 같고 종목에 대한 디테일한 내용들은 흑백키친 내에서 제공을 해드릴 테니까 네, 그렇게 참고해 주시고 일단 데이터 먼저 이거는 좀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갖고 네. 와봤는데 지금 국내 스킨 부스터 관련된 이 4사의 이 내수 수출 매출 합산의 그래프를 갖고 왔는데 25년도, 26년도 올해 보시면은 굉장히 가파르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내수 매출입니다. 내수 매출뿐만이 아니라 내수 매출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다는 것은 결국에 사실 1월부터 4월, 5월 상반기까지 봤을 때 외국인 관광객이 역대급으로 많이 들어왔다라는 소식은 우리 시청자분들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 수혜를 받고 있는 지금 종목이 오늘 또 이렇게 메인 요리로 또 갖고 왔었는데 네. 그 종목에 대해서 이제 실적 2분기 그리고 3분기 실적 기대감이 정말 강하게 붙어 있는 종목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종목을 좀 또 내일 또 자세하게 또 다뤄드릴 예정이니까 그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것도 그래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의료기기와 뭐 화장품도 같이 갖고 왔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내수 수출과 이제 해외 수출 단가 그리고 가격 그리고 그 물량 자체가 상당히 높습니다, 지금. 그러면서 4분기, 3분기 이은 이 4분기까지 이 굉장히 계속해서 증가를 할 것이다. 라고 지금 가이던스가 지금 잡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락장에 방어를 할 수 있는 우리가 어쨌든 지금 시장은 하락을 하고 있지만은 그래도 여기서 올라올 수 있는 종목들은 계속 찾아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가만히 있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계속 공부를 하고 찾아내서 거기서 조금이라도 트레이딩을 하면서 이 감을 잃지 않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굉장히 중요한 메인 요리를 또 갖고 왔으니까 또 흑백키친 내에서 제공해 드릴 테니 많은 입장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외국인 관광객 급증으로 또 이번 실적 기대감까지 붙은 오늘의 메인 요리는 흑백키친 내에서 공개해 주신다고 합니다. 놓치지 말고 입장하셔서 급락장에서도 승부를 볼 수 있는 종목 받아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흑백 블라인드 테스트를 짤막하게 한번 진행해 볼 예정인데요. 오늘의 종목 100종목은 우리가 보유하거나 계속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고요. 흑주식은 우리가 보유해선 안 될 종목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징주 차트를 보시고 기술적인 움직임으로만 차트를 분석하시고 최종 판단을 내려줄 예정이십니다. 바로 한번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차트가 되겠는데요. 네, 정말 올해 들어서 속절없이 미끄러져 내려가는 차트입니다. 네. 오늘 역시 급락장에 이 섹터가 줄줄이 하락세를 면치 못했는데요. 네, 맞습니다. 사실 뭐 한 섹터뿐만이 아니라 오늘은 네. 조금 굉장히 아쉬운 날이었는데 차트가 사실 좀 난이도가 높긴 하네요. 네, 맞아요. 난이도가 굉장히 높아서 어떤 섹터인지만 한번 힌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증권주입니다. 증권주. 네. 증권주에서 이 정도 하락을 보여주고 이 정도의 저런 이제 차트 흐름을 보여주는 흐름을 봤을 때는 제 생각에는 말씀드릴게요. 네, 제가 워낙 질문을 많이 해서 바로 아실 것 우리 같은데. 앵커님도 좀 궁금해하실 종목 같은데 미래에셋증권 같습니다. 네, 미래에셋증권 정답입니다. 네.
그동안 워낙 불장이었다 보니까 최근 가파르게 상승했었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이렇게 하락장에 줄줄이 또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데 증권주의 이런 상승세는 끝난 걸까요? 일단 미래에셋증권 같은 경우에는 일단 100주식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이유를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신규 진입의 관점에서는 100주식이 맞는데 네. 그렇다고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 대략적으로 이 미래에셋증권의 매물대를 보면은 7만 원 부근에 좀 매물이 많이 쌓여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이때 이 과거 차트를 먼저 한번 이렇게 좀 살펴보면 이게 오늘이라고 칩시다. 급등하고 나서 여기 부근에서 진입하신 분들 꽤 많으셨을 거예요. 이때가 대략적으로 5월 초였는데 네. 이때 부각을 받았던 이슈가 뭐였었죠? 스페이스X, 네. 투자 기대감, 그렇죠? 회수에 대한 기대감, 그로 인한 실적이 가파르게 증가할 것이다. 거기에 이어서 뭐 자사주 소각 그런 것도 굉장히 이때 당시에 굉장히 시장의 부각을 많이 받으면서 미래에셋증권도 이렇게 8만 원 라인까지 올라왔다가 지금 현재는 거의 3만 2천 원 라인까지 지금 빠진 상황인데 그래도 지금 어제까지만 보더라도 대략 4만 원 부근에서는 그래도 하방 경직성을 꽤 강하게 만들어내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렇죠? 제가 선을 하나 그어놨는데 정확하게 3만 5천 원 라인이거든요. 이 3만 5천 원 라인은 잘 버티고 있었다가 오늘도 약간 시장이 빠지면서 같이 하락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미래에셋증권 증권주들이나 이제 금융지주 관련주들도 최근에 지금 하나 둘씩 실적 발표를 지금 또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 미래에셋증권 같은 경우에는 실적을 조금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또 최근에 어쨌든 자사주 소각 결정도 나왔었습니다. 5천억 원 규모의 자사주 소각 결정, 창사 이래 최대 규모인데 이게 사실 지금 이런 게 시장의 부각이 될 수 없는 사실 시장이긴 합니다. 네. 근데 이게 굉장히 사실 우리가 과거를 생각해 봤을 때는 이 정도 자사주 소각 이슈가 나왔다? 그러면 이 정도 상승률을 나왔을 거예요. 20% 넘는 상승률. 근데 워낙 지금 투자 심리가 많이 약화되어 있는 상황이고 또 수급도 아직까지 이 물려있는 단위 종목 레버리지 ETF라든지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시총 상위주들로 좀 몰려있는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나 이제 기관 쪽도 그렇고 외국인도 그렇고 물량들이 굉장히 그쪽으로 쏠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급에 대한 이 긍정적인 호재에 대한 반영을 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도 저는 미래에셋증권이 실적 발표하고 나서 또 3분기 실적까지도 저는 좀 긍정적으로 꾸준한 외형 성장을 기록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악재가 있어서 빠진 건 아니고 순전히 이것도 미래에셋증권도 마찬가지로 수급적인 이슈로 쭉 꾸준하게 지금 거래량이 잠기면서 빠졌기 때문에 또 다시 시장이 좀 전체적으로 또 수급이 받쳐주고 그리고 증권주로도 이제 본격적으로 이런 지금까지 켜켜이 쌓여 왔었던 이 호재 소식들을 반영하기 시작하면은 그래도 최소 일단 당장에 5만 원 라인까지는 그래도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5만 원 라인 그리고 또는 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5만 3천 원 라인 62 이동평균선이 위치해 있는 라인까지는 그래도 회복을 해줄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자세하게 이 추가 진입 타이밍을 언제 봐야 되는지 좀 애매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실 것 같은데 미래에셋증권도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종목이고 네. 또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또 이제 미래에셋증권에 대해서도 이제 추가 대응 전략에 대해서 또 흑백키친 내에서 또 추후에 자세하게 또 알려드릴 예정이니까 정보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미래에셋증권 3분기까지 긍정적인 실적이 예상되기 때문에 신규 진입 관점에서 100주식 판단 내려주셨습니다. 또 추가 진입 타점까지 흑백키친 내에서 공개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놓치지 말고 받아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 종목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습니다. 흑백키친 내에서 받아가 보시면 되겠고요. 방송 후반부에는 이런 장에서도 살아남을 생존 종목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종목명은 방송 종료 후에 바로 공개될 예정이니까요. 놓치지 말고 입장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는 그럼 전문가님과 함께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급락장을 맞이하니 이 몸도 마음도 참 지치셨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오늘과 같은 시장에서도 우리는 기회를 모색해 봐야겠죠. 오늘의 생존 종목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이런 시장에서도 항상 기회를 잘 잡아내시잖아요. 우리는 어떤 종목을 좀 바라보면 좋을까요? 네, 사실 오늘 정말 제가 방송 출연하면서 고민을 정말 많이 했던 하루였던 것 같아요. 오늘 우리 시청자분들께 또 어떠한 생존 종목을 또 알려드릴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결론적으로 제가 또 앞에서 힌트를 많이 드렸다시피 지금은 이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잘 붙어 있는 그리고 수급이 확실히 지금 여타 다른 업종들 대비해서 가장 잘 붙어 있는 업종들을 우리는 지금 그 위주로 봐야 된다라고 먼저 서두에 말씀드리고 종목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생존 종목으로 가지고 온 기업은 이 프리미엄 스킨케어 브랜드를 개발하고 판매하고 있는 글로벌 뷰티 전문 기업입니다. 한마디로 화장품 업종에 포함되어 있는 기업이다라고 힌트를 얻을 수 있겠죠. 자, 가파른 해외 매출 성장세에 따른 2분기 호실적 기대감이 굉장히 주가에 많이 반영이 되고 있고 지금도 사실 오늘도 이렇게 시장이 10%까지 또 하락을 하는 이 상황 속에서도 거의 2, 3% 정도밖에 하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굉장히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수급도 견조하게 잘 붙어 있고 그리고 급락 최근에 시장을 보시면은 변동성이 굉장히 상당합니다. 반도체 소부장뿐만이 아니라 뭐 최근에 상승세가 좋았었던 로봇 섹터라든지 뭐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라든지 이런 업종들은 지금 굉장히 가파르게 오르기도 하지만 또 가파르게 또 떨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화장품 업종 또는 이 미용 의료기기 업종 중에서도 가장 오늘 업종 내 수급과 차트가 가장 양호한 종목을 제가 선별해서 또 이렇게 생존 종목으로 가지고 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특히 이 해외 매출 성장세가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어요. 이게 가장 큰 투자 포인트인데 제가 또 갖고 와봤습니다. 최근에 7월 20일까지의 화장품 수출 데이터가 나왔었는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 세계로 보시면은 전년 동기 대비 33% 늘어났고요. 미국, 캐나다, 북미 지역이 40%, 특히 유럽이 지금 70%가 늘어났어요. 유럽 지역이 굉장히 크게 늘어나고 있다라는 부분 체크해 주시고 중동 지역도 40%, 거기에 이어서 기타 아시아, 인도까지 포함해서 58%까지 늘어났습니다. 일본은 조금 마이너스를 기록하긴 했지만 지금 중화권에서도 어쨌든 전년 동기 대비 꾸준한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조금 이번 시간을 통해서 강조를 해드리고 싶고요. 자, 다음으로 이 기업의 이 국내 오늘 생존 종목의 국내와 해외 매출 추이를 또 가지고 와봤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꾸준한 우상향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앞으로 지금 3분기, 지금 2분기가 여기 이 정도인데 이제 3분기 넘어서 4분기까지 연말까지 봤을 때 이 국내와 해외 매출 추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국내도 꾸준하게 성장을 하고 있지만 특히 더 성장하고 있는 것이 해외입니다. 이 회색깔 그래프를 보시면 굉장히 강력하게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죠. 그리고 또 오른쪽으로 넘어와서 보시면요. 일본, 러시아, 북미, 유럽, 아세안 이렇게 전반적으로 쭉 그래프가 나와 있는데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그래프가 큰 지역이 뭐 러시아도 있고요. 거기에 아시아 지역과 북미 지역도 꽤 외형 성장을 크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이 전부 다 지금 2분기 실적 그리고 3분기 앞으로 4분기까지의 실적의 기대감이 지금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을 체크해 주시고요. 자, 다음으로 차트 보셔야겠죠. 지금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하방 경직성이 뛰어납니다. 확실히 지금 120의 이동평균선까지는 내려오긴 했었지만은 다시 반등을 해주면서 이제
정배열이 형성되려고 하는 굉장히 드문 케이스입니다. 그렇죠? 오늘도 이렇게 하락장을 보이고 있는 와중에 이제 양봉으로 마감을 했다는 점. 그러니까 하락장에서도 하방 경직성이 지금 뛰어나게 갖춰지고 있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특징적이고 지금 차트상으로 약간 전고점 부근 위치에 있습니다. 26만 원 라인의 돌파를 시도를 하고 있는데 딱 지금 한번 돌파 시도를 했지만은 살짝 밀렸을 때가 저는 오히려 분할 매수의 기회다라고 생각해서 오늘 이렇게 생존 종목으로 가지고 와봤고요. 오늘의 생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굉장히 유용한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분기 실적 발표가 나오기 전 지금이 좀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안전하게 확실한 수익률을 거둬갈 수 있는 생존 종목이기 때문에 또 흑백 키친 내에서 제가 또 자세하게 종목명과 대응 전략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생존 종목으로 글로벌 뷰티 전문 기업 소개해 주셨습니다. 오늘과 같은 급락장에서도 하방 경직성을 보이며 양봉으로 마감해 준 기업인데요. 이 생존 종목의 종목명과 투자 전략은 흑백 키친 내에서 바로 받아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전문가님, 네. 개인 투자자분들은 오늘과 같은 급락장에서 계좌를 덮어놓고 아예 보지 않는 게 최선책일까요? 일각에서는 하반기 이 미국 증시 비중을 늘려가는 게 좋겠다라는 얘기도 나오던데요. 네. 중간 선거 이전엔 좀 지지부진하더라도 그 이후엔 큰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게 미국 증시일까요?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사실 하방 경직성이 좀 좋긴 합니다. 사실 뭐 엔비디아가 어제 5% 하락은 하겠지만 그냥 살짝의 노이즈 정도로 끝났죠. 네. 그리고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도 크게 지금 뭐 이동평균선 중요한 가격 라인을 이탈하지는 않은 상황인데 우리 증시가 좀 유독 세게 맞은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 확실하게 이제 투자 심리가 좀 돌아와줘야 이제 개인 투자자뿐만이 아니라 외국인 그리고 기관 투자자분들도 마찬가지로 이 수급에 대한 긍정적인 좀 구조적으로 좀 확 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어떤 근본적인 모멘텀이 좀 생겨야 될 것 같은데 그거는 이제 이번 주 안에 또 사실 어쩔 수 없습니다. 이번 주를 지켜보는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주식시장은 어떻죠? 대응의 영역이에요. 예측의 영역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또 7월 이제 이번 주가 7월 마지막 주인데 마지막 주에 또 이렇게 급락을 맞은 상황에서 또 굉장히 마음이 쓰리실 우리 시청자분들도 많으실 텐데 그래도 좀 긍정적인 요소들은 여전히 있고 그 실적도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 이 일정들을 잘 소화하고 나면은 그래도 지금보다는 다시 빠르게 낙폭을 회복해주는 구간까지는 올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주식시장은 예측의 영역이 아니라 대응의 영역이기 때문에 이번 주 빅테크들의 실적 발표를 보고 좀 움직여보자라는 말씀으로 정리해 볼 수 있겠고요. 이번 주 토요일 전문가님의 강연에 참석하셔서 대면으로 대응 전략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흑백 키친 내에서도 실시간으로 대응 전략 세워드리고 있으니까요. 함께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드리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